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하나 볼게요. 비전공 학부생, 김현장 인턴, 민정수석 딸도 아파 찬스. 김주현 민정수석이 김현장에서 인턴을 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니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들. 뭐 청년들의 분노 막 이랬습니다. 그 당시 기사 제목이요. 왜 안 합니까? 네. 공정하지 않다 막 이런. 니 식으로 기득권 카르텔인 거야? 왜 안 합니까? 다들 졸업하고 나가서 그런가 조용하네요. 2019년과 2024년에 5년간의 5년간의 시간이 갭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분노 자체가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분노. 왜냐하면 사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상당수 애들이 기득권 집 아들들이거든. 기득권 지키려고 저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울대 나온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망쳐오는 거 기억들 하십니까? 자, 조국혁 신당 메시지네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 기자, 교수, 교사 등의 배우자는 디올백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건 절대 안 됩니다. 6월 18일 조국 대표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에 나온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진짜. 아 진짜. 다음 대한민국 대환장 스토리. 자, 영부인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자, 약속. 잠깐만 이거 네.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 내가 최재형 목사 할 테니까요. 앞에 그 저 스토리의 약속 만남 이런 거는 네네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 아우 빨리 오세요. 갈게요. 디올백 갈게요라고 해야 될 어. 거. 예, 다시. 어디. 아, 대충 아니. 넘어가. 이게 지금 그냥 아니 문자고 하는 건데. 빼기 중요해요. 약속. 아 오세요. 백 가져갈게요. 만남. 아우 언제 오세요? 저희 몇 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또 맨날 이런 걸 주시고 그래. 자, 넘어갈게. 재미없다. 이게 리리 스토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쨌건 네, 다 여러분 어쨌든.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네, 여사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제 뇌물이 그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거 보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 지금 본 적이 모르죠. 없고요. 자, 결국에 최재형 목사는 수사받고 있고 주거 침입죄, 뭐 스토킹, 뭐 출국정지까지 당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한 사람이 준 거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었다는 네.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결국 개왕견인 언론들은 이거를 여사님의 에코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에코백 들고 나간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부인의 품격. 무릎 지금 뭐 앉기. 그 유명한 가래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노란 휴지. 심지어 이따가 그거 따로 보여드리고요. 저 가래 뱉어서 그 노란 휴지 했던 거 있잖아요. 야, 윤석열이 공개 생방송 중에 코 푸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권우성 기자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감기 걸리신 듯 발언 중 계속 코 먹는 소리 들리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해결하시네요. 생방송 도중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마이크 바로 앞에서 이러시면 시청자들에게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리고 코 묻은 손수건을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아서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것도 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순간 떠오르네요. 오랜만에 해외 순방하시느라 건강을 해치신 듯. 아, 나 진짜 저 인간은 어떻게 품이라고 일도 없냐. 야. 보통 우리가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마이크 대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되게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말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보통 방송 나왔을 때 고개 돌리고 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잖아요. 네, 네. 국민 앞에서 코를 풀고 그 손수건을 위에 올리는 저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냐 진짜. 그 이게 얼마나 이 부부가 저런 삶이 일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인가를 저는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저기 국무회의 때입니다. 에휴 씨발 진짜. 아니 우리 그 주치의를 성형외과를 할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하셔야 돼요. 네. 사모님은 가래침 때문에 후두염이신 것 같고 남편분은 축농증이신 것 같고. 네. 다 이렇게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는 곳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자, 적절한 장소에. 다음
최재형 목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때 접견을 했을 때 뒷이야기 중에 저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저 티셔츠를 그냥 이렇게 허옇게 이게 목 아, 늘어난 나 셔츠를 하얀 면티를 입고 있죠. 왜 거기다가 무릎 올리고 무릎 올리고. 막 코 풀고 막 네. 가래침 뱉고 이게 네. 아우 나이씨 넘어가겠습니다. 품이라고는 진짜 나이씨. 아니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잖아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우 자 다음 화장실 가서 똥 안 싼 게 다행이죠. 지금 그 이런 게 있어요. 서민을 지금 살인 물가가 지금 그 볼모로 잡고 인질로 잡고 인질로, 있는데 이게 지금 종부세 상속세 징수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제도 우리가 방송 주제였기 때문에 종부세 거의 폐지 네. 상속세도 뭐 사실 위에 막한 500억 이상 500억 받은 정도 되는 네. 사람들은 엄청나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지방 교부금이 안 내려가니까 네. 지방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맞습니다. 자 다음 대왕고래. 대왕고래 자체가 사실 기득권들한테는 윤석열이가 대왕고래인 거예요. 윤석열 등 뒤에서 지금 상속세이나 종부세 폐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이 같은 모자란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요. 네. 저기 액트지오랑 뭐 이런 데는 없나 보네요. 네. 그래도. 자, 개방이 작품. 다양하게 즐기세요. 개떡 색동. 개검, 떡검, 색검, 똥검. 발음도 찰집니다. 개떡 난 진짜 색동. 다시 한번 얘기해. 오늘 방송 새로 들어오신 분의 구독을 위해서. 네. 무슨 몽자 들어가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땡몽 뭐 이렇게. 전땡모. 검찰에 올라오기 전에 경찰 쪽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피의자 여성에 대한 미모가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득달같이 검찰로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밖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실에서 강간한 사건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의 상당수는 법 위에 있다. 그게 상징적으로 개검, 떡검, 색검, 똥검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청 민원실은 애들이 똥을 싸도 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요. 생각이 있는 새끼들 같으면 지 옷에 지려야죠. 근데 싸고 어디다 닦았을까요? 본인 네. 몸은 닦지 않았을까요? 다음 비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태워도 검, 떡검, 색검, 똥검 점점 태워가고 있어요. 똥검은 드디어 강아지가 되었고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려나? 이제 없애야죠. 더 심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다음 이게 명작이었어요. 개방의 진짜 역대급 명작입니다. 출입 기자단 초청 간 다음에 강아지들이 애완개들이 지금 윤석열 앞에 줄 서 있잖아.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 다 하려고. 기다려 하니까 기다리고 있죠. 네.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두 분 중에 키웠다가 이제 자연사 했고요 옛날에. 안 키워요? 예. 내가 강아지 조련에 또 강요국 정도 내비를 됩니다. 기다려 하면서 강아지한테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요. 기다려 야 기레기들 기다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다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던 그 개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때로 이게 뭐냐면 애완견 이야기하는 건데 오른쪽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구두 구부러요. 네. 이게 약해지면 달겨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건. 네. 상황이 바뀌면 그 기레기들 애완견들이 한동훈을 물어뜯을 거다라고 하는 만평입니다. 자, 또 개방의 작품이네요. 대통령실 푸틴 24년 만에 방북의 상황 면밀히 주시. 이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포탈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뜨잖아요. 네. 근데 클릭했더니 언론사가 요청해서 삭제한 기사라고 나와요. 그런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항의를 받았거나. 그러면 여기 보면 애완견들 쫄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죠. 장영진 기자 페이스북.
바이든 날리면에 찍소리 못하던 뉴스원 애완견이라 부르니 짖기 시작했다. 많아 요즘에 많아요. 심지어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의도는 민주당 독식. 경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남 뭐 TK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은 말이 뭐합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이 독식한 지역 의회는요 완전 개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절대 다수인 지방 의회에서 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저런 개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바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인 서울시 의회인 거죠. 예. 뭐 그 난리 날 정도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그 도현이 아빠, 도현이 할머니가 운전해서 그 급발진으로 의심돼가지고 도현이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네. 도현이네 가족이 그 도로에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속력 테스트를 그 비용을 다 물고 도로 빌리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쪽은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야 될 거를 엑셀레이터 밟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발진이 아니고 이제 운전미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엑셀레이터를 풀로 밟아봤어. 그랬더니 도현이 할머니가 운전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도현이 할머니가 운전했을 때 한 110km 나왔는데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 도로를 달려보니까 14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현이 아빠가 한 말입니다. 급발진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은 국과수다. 그 자동 기록각치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전부 다 급발진,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밟아서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증명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소비자가 입증을 하기에는 이거는 할 수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난 국회 때 통과 못 시켰는데 이번 국회 때는 정말 통과시켜서 다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급발진 의심이 되면 그게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빙을 회사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맞죠. 급발진은 의심되는 사건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고들. 네. 자, 다음 링사이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의정 갈등.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1000명 연루. 이게 언론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네. 근데 의사들만 때리고 있어요. 오늘 나온 저 만평들 중에 쓸만한 것 중에 대부분 버리고 한 10개쯤 버린 게 의사들 때리는 거예요. 정부의 무능과 이 사건의 시발점을 정부를 요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의사들만 털고 있잖아요. 네. 마치 정부는 문제 다 해결한 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예. 다음 윤석열 방문 우즈벡 고속철 구매자금 2,700억 원 전액 한국이 빌려준다. 이거 어제도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 쟤 뭐 하는 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빌려준 것도 무슨 거의 마이너스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는 정도로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마진 나는 걸로. 자, 뭐한 짓이에요, 진짜. 네. 오늘 방송 준비 다 끝났는데 하나가 올라왔길래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상임위 안 오면 김건희 증인 세울 것이다. 이제 원래 이제 저 상임위에 증인을 세울 때는 보통 여야가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안 오면 김건희 증인 세운다 땅땅땅 하면 끝나요. 김건희가 안 오고는 자유겠지만 그럼 김건희는 또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증인 세우기 전에 와라 이런 얘기고 법사위에 금요일 날 국민의힘이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언론이 우리를 애완견으로 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외 연수 100명 추가. 지금 이 보도 나왔었죠? 네. 네. 예산도 늘었다라고 네. 나옵니다. 에라이 썩어 빠진 것들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기레기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날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채널이 100만을 돌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합뉴스 TV라고 저 세금이 투입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요. 130, 4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렇죠. 대략 수백 명입니다. 더 되지 않습니까? 새날에 있잖아요. 패널들 다 합쳐도 한 20명 될까요? 패널들은 비정규직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정말 듣보 잡 채널들이 100만을 찍겠습니까? 실방을 보면 연합뉴스 TV를 더 많이 볼까요? 새날을 볼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당신네들 자체가 권력에 아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굴면서 보복하지 않을 집단에 대해서는 정말 린치를 가하고 우리 방송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장면들을 아마 수천 건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 만들 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언론의 엘리티즘 말고 일반 보통 한국말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언론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 채널이에요. 네. 역할을 언론사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지. 이런 시대에 저런 개지랄을 하면은 국민들이 아 그래? 니들 보도가 맞구나. 이게 안 됩니다. 이 지금은 소위 대한민국 기성 언론들이 매주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지들끼리 뭐 자위하면서 만족하는 것이지 언론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 같은 듣보잡 이런 방송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없거든요. 실제로 아유, 씨.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또 발언들도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짤이었습니다.